네, 소개해 주시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쪽에서 발표하고 지금 또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민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민업은 저희가 커뮤니티 두 번째 요걸 기획을 할 때 이제 기획 운영했던 커뮤니티가 JCO 커뮤니티랑 JCO 나우츠랑 우분투 커뮤니티랑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이렇게 3개의 커뮤니티가 이번 행사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얘기가 될 건데 또 제 3회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 한번 12월 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커뮤니티 3군데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 같은 경우를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미나 듣듯이 세미나만 듣고 가는 행사로 생각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하고 아쉬운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또 뭐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서로 좋아지다 보니까 함께 술을 뭐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술을 한 잔만 마시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좀 친해지는 게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사실은 공유와 나눔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게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세미나만 들어오셨으면 이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를 한 반의 반도 못 쓰시는 거고요. 아직 저희도 지금 미흡한 게 많지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말로 커뮤니티를 위한 축제 한마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키노트도 없습니다. 일부러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커뮤니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커뮤니티스럽게,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저는 지금 보여요. 여기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 개발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콜라랑 사이다를 주고 주민등록증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캔맥주 하나씩 줘서 저도 캔맥주 까고 캔맥주 마셔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그게 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게 이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의 이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자유로움과 또 적극성, 그 다음에 돌발성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준비된 게 없거든요. 별 특별하게 준비 안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충 막 이렇게 시부리가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옆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장님 이렇게 높으신 분 모셔가지고 지금 저 이렇게 썰 풀고 있는데요. 아무튼 혹시나 중간에 듣다가 도대체 쟤네들하고 얘기를 못하겠다. 그럼 그냥 나오세요. 저랑 체인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서 그런 식이 이 행사의 취지니까 하고 싶은 얘기, 오픈소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준비하는 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일단 처음에 그래도 오셨으니까 또 저도 사실 듣고 싶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소스와의 또 뭐 이런 얘기는 또 특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재호 부장님 김재호 부장님께서 오픈소스 관련된 뭔가 이렇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처럼 준비를 안 하고 오셨는지 하고 오셨는지는 여러분들도 들어보고 알 겁니다. 그래서 박수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부장님 얘기 좀 청해 듣겠습니다. 저기 잘 들으세요 지금? 네.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소개는 앞에 했으니까 제 차 소개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듣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을 때 한마디씩 거들어서 각이라도 세우고 가려고 했는데 좀 작전 실패로 두 사람에서 맞대면하고 오픈소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회사에서는 일한다고 해서 이제 나오면 다음날 월요일 오전을 반타작으로 놀 수 있기 때문에 아이구나 그런 무관한 곡선을 깔고 여기 이제
그 개인 자격으로 와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오픈소스 정책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어디부터 썰을 끌어야 될지 어디서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픈소스 관련된 뭐 회사 얘기 그 얘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듣다가 혹시 좀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같이 준비 안 해왔습니다. 오픈소스 관련된 얘기를 좀 가볍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정부에서도 오픈소스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국방부 쪽에서도 무슨 하나의 이슈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오픈소스라고 하면 뭔가 그 감성적인 어떤 정의 구현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새 오픈소스를 제가 느끼면 저도 이보트라고 하는 코딱지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것들은 오픈소스가 이제 단순히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이슈들도 좋으니까 혹시나 왜 오픈소스가 뭐 요새 이렇게 인기인가요? 아니면 오픈소스 그거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발적인 질문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또 진행하시는 분께서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내용부터 좀 자유롭게 좀 듣고 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아니면 뭐 저기 평소에 꼭 가지고 계시고 오픈소스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처럼 해서 하셔도 돼요. 네. 좋은 자리잖아요. 저희 자리 하나 비대고. 그리고 본인의 질문이 10분 이상 될 것 같으면 그냥 나오십시오. 아예 그냥 자리를 차고 앉으세요.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분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0분간 해주셔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이고요. 이름은 박근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그 오픈소스에 대한 이렇게 경험 많진 않은데 그 오픈소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취향에서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 형태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픈소스라는 게 이제 그 특성상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걸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혹은 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때 앞으로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저는 이 기본적으로 모델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지 보수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오픈소스가 언제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플랫폼 형태로 넘어갈 때 이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말제자 의견 조금 반대인데요. 오픈소스 상당히 틀려요. 그 리눅스 백부분을 처음 만들어본 게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안 끊기잖아요. 중간에 돈이 안 되는 숱한 세월이 있었는데도 개발자들의 새로운 피가 계속 20년이면 새로운 한 세대가 두세 번 세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인 기여를 하고 싶은 자발적 동기가 계속 있다는 얘기고 그것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지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명력은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저희 회사가 말하는 경우는 저도 오픈소스가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두 문제가 섞인 것 같아요. 활용하는 것하고 그 공동체 자체가 어떤 그 집단 결속력이나 또는 뭐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해 주는 섞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쪽 관련해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경험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그 문제가 사실 발생해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현실적으로 계약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회사가 지금 인베디드를 하면서 클라우드도 하고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에 오픈소스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을 뭔가 진행을 하려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클라우드라는 거는 혹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프라적인 사업이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뭐 한 몇 억 정도 깨지는 게 아니라
몇백억에서 그 이상 깨질 수 있는 프로젝트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뭔가 이거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신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오픈소스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로 오픈소스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고요. 물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 중간에 사라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학생이 오픈소스를 뭔가 쓰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갑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여기 뭐 활성화도 안 돼 있고 막 그런 솔루션을 정말 돈 주고 사겠어요? 프로젝트 진행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뭔가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업체라면 이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 그리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내가 뭘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이 스폰을 해서 이걸 키우려고 하는 오픈소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서버가 1000대 이상이 투입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최소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OS가 있겠죠. 가상화 솔루션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또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라이센스를 하나씩 하다 보면 비용이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정말 돈이 많은 업체라면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대용량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처음에 오픈소스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흐지부지 되는 오픈소스를 쓰진 않겠죠? 또 흐지부지 되는 오픈소스라도 내가 정말 저 솔루션이 필요하면 회사에서 투입을 해서 실제 그 오픈소스를 자꾸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가령 인베디드 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AVR이라고 하는 8비트 프로세서가 있는데 8비트 중에 유일하게 GCC를 코팅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보다 GCC 이 소스 코드가 대략 한 5배 이상 더 복잡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AVR 프로세서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개발자인데 그거 하나 좋다고 리눅스 커널을 뜯어붙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뜯어붙인 미친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걸 뜯어붙여서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회사는 당연히 AVR이라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아키메라는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솔루션을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진 않았을 건데 그 GCC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썼죠. 많이 썼는데 GCC를 처음에 코팅했던 개발자들은 그냥 순수한 의도로 한 거예요. 근데 AVR 프로세서를 만든 이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CPU를 굉장히 자꾸 찍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AVR 하드웨어 CPU가 나오는 속도가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이 GC를 만든 팀들한테 좀 해도 이렇게 지금 찌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솔루션을 가져다가 아예 새롭게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을 아티멜 내부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될 것 같은 오픈소스는 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오픈소스가 왜 지금 또 이슈가 되냐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이 정보와 통신이라고 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예전에도 제가 지구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처럼 지구촌이라는 말이 와닿는 말이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만 나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것도 실시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돼서 사실 오픈소스도 예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될 것 같은 비즈니스라면 처음에 선정할 때 고민을 할 거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랫폼은 그 관련된 회사들이 절대로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투입을 하겠죠.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드업 세션에 있었던 빅데이터도 원래 야후가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걔네들이 유지를 잘 못했었죠. 그래서 흐지부지 되다가 페이스북이 그걸 가져다가 페이스북만의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 시대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솔루션은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정작 문제는 그걸 가지고 정말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계약 때는 이제 도장 팍 찍으면 돈이 나가야 된다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와요.
정말로 네가 이거 해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서 레드햇이 돈 버는 비즈니스는 정말 잘하는 게 레드햇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서버 솔루션을 사면 사실은 레드햇 가지고 웹서버를 구축했을 때 웹서버가 문제인지 OS가 문제인지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근데 돈을 투입하는 갑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은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정 안 되면 OS 밑바닥에 레드햇이 와서 해줄 거 아니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 나가는 사람. 근데 여기 지금 써놓은 우분투나 그 다음에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됐을 때 와줄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픈소스가 잘 되려면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정말 만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제가 대표했던 이분투입니다. 네, 질문 답변 되셨나요? 예,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잠시만요. 클라우드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신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건지.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마다 라이센스 규격이 있어요. 저도 다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소스 관련된 라이센스 종류만 한 70가지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취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처음 코드를 만든 친구들이 자기네가 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려는 거는 아직 그 솔루션이 다 정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계신 정말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야 정말 그거 쓸만하게 성능 나오냐?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그러면 POC라고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성능이 정말 나오는지 한번 검증해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일단 그 검증 작업 하는 거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지원 필요하면 기술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회사가 당연히 회사 엔지니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회사와 다른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면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는 거죠. 아직은 준비 중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생각에는 커머셜한 라이센스를 사거나 아니면 그쪽 자체에서 배포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쓰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요.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윈도우즈 XP나 7 갈 때 한 카피씩 사시죠? 예. 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업적인 제품을 사야죠. 산다는 그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이트 라이센스처럼 사는 거죠. 뭐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분들이 몇 개씩 나왔거든요. 예, 최근에 소식 들으셨어요? 그 오픈소스 쪽을 정부에서 도입했을 때, 정부에서 도입한 게 아니죠. 산업에서 어떤 특정 업체가 도입했을 때, 예전에 이 정부가 얼만큼 오픈소스에서 무시하냐면 돈을 어떻게 벌게 해줘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아주 최근 들어서 오픈소스를 도입한 어떤 솔루션이 있을 때 서비스인가? 소수가 소스를 줘서 이제 소스가 이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공동체에 있는 거죠. 누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도입해서 기술을 도입했을 때 중요한 것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이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이죠. 그게 제도적으로 없었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이번 달이에요. 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정확하게는 기업체 대상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오픈소스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그 솔루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그 업체에게 아까 유지보수라는 말 쓰셨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유지보수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말로 바꿨고요. 왜냐하면 뭔가 유지보수 차원에는 유지보수라는 말은 일이 터졌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건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말로 바꿨고 그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정기적으로 정액제로 하도록 그게 법제화까지는 안 됐지만 정부 권고안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 쪽에서 하셔야 될 일이 그걸 더 강력하게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개발자들이 조직 장악에 약해서 사공소를 진행을 잘 못하잖아요. 공동체나 국내에서 정치 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익은 보존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기 너무 약해요. 이제서야 좀 원고사 감독으로 나오는 게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데도 꾸지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되면 이제 앞으로는 좀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아직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고 또 대부분 오픈소스를 하는 업체들은 그 상업용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아무래도 개별적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저 좀 생각이 드는데 나 잘나는 식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뭉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 한 개인의 목소리만 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싸우는 방법인데요. 보통 뭔가 정책을 내리거나 아니면 갑이라는 기업체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어떤 그 싸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1대1로 못 이겨요. 떼거리로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데 1대1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께 원래는 뭉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소위 지식인이나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잘난 마인드가 꽤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뭉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한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가 있는 앱 중에 반 정도는 라이센스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제대로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작년에 한미 FTA 됐는데 FTA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 항목에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라이센스가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고 다 국제권 쓰고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원래 무지했으니까 그냥 해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에는 해외는 그런 게 깔끔해서 늘 문제가 많았었던 거예요. 사실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수출을 해보니까 걸려본 거죠. 경험을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준비가 이제 많이 좀 되어 있는데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런 작은 기업들 거기 기업들이 10인 이하의 기업이 한 반 이상이 넘는데 그 수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FTA가 체결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고도 저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소송이 가능해요. 같은 나라 규제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때 라이센스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라이센스는 제 생각에는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꾸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정말 오픈소스가 단순 아마추어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나 어떤 정말로 한 단계 레벨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참고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오픈소스 관련된 포털 사이트는 oss.kr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이런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무료로 또 검증을 해주는 또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는 또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약을 팔 수 없죠. 그러니까 좀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걸 후원해 주는 걸로만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이 커뮤니티 데이도 이 장소 빌리는 그 행사 비용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다 보시면 개발자는 개발자로서 많은 기회가 생길 거고
기업체는 오히려 오픈소스가 더 기업체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한 기업에서 한 솔루션에 대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만 치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꾸 정보와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나오면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쪽 소프트웨어가 이거 지원하는데 왜 이건 지원 안 되냐? 막 고객들이 따진다고요. 그러면 그래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한 기업에서만 이거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도움이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한 컴에 HWP를 쓰는데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컴이 또 정부의 그 정보 어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기업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서 하나를 정보 문서를 만들면 50년 동안 보장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업, 일반 개인이 이르기까지 오픈소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솔루션 팔고 운영체제 팔고 이런 스타일인데 오픈소스를 뭔가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뭔가 어떤 이유나 그걸 통해서 어떤 회사의 발전을 하고자 지원하는지. 오픈소스를 뭐 활용하거나 기여하는 거는 사회사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이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기술 개발들이 그런 시대가 좀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로 종교적이잖아요. 요즘 자바 단계제라든가 뭐 오픈소스, 비오픈소스라든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유치하더라고요. 기술은 그냥 도구잖아요. 도구가 중요하고 애착을 갖는 건 중요한데 장인이 그게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는 좀 빨리 끝났고 지났으면 좋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 제품을 많이 쓰죠. 제품 내부에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꼭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하루 같은 케이스에 같이 연합을 한다 이런 마케팅 것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예 일찌감치 이제 제품에 그걸 의했었을 때 문제가 좀 겹쳐 소리가 많으니까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팀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다음 제품에 중요한 피치를 쓰는데 그것이 제품한테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오픈소스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둘 다죠. 오픈소스는 뭐 단순 활용이 어렵잖아요. 가져와서 고쳤어야 되는 거고 고쳤으면 좋아야죠. 제가 IBM 같은 컨설팅 IBM 오픈소스 저희 프린스라든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다른 컨설팅 활성화돼서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그런 구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인데 오픈소스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픈소스 IBM이나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돈 버는 방법이 틀린 회사죠. IBM이나 오라클 같은 회사는 이제 저희들 업계는 뎁스 업계죠. 5년이나 10년 정도 특정하게 중요한 고객 사이트하고 릴레이션을 맺고 영향력을 뭐 정치적이나 여러 행사를 해서 대형으로 큰 프로젝트의 솔루션을 하는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인망 하듯이 작다는 회사예요. 기술을 쭉 뿌린 다음에 걷어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개발자라는 걸 막 사장이 뿌리시는 이유가 이 양반 이 회사의 장사는 방법이에요. 개발자 공동체를 많이 땡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내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전체적인 의사기술을 계속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와 대척점의 기술을 만들면서 마이크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2003년도, 4년도까지는 일부러 종교 조정화 시킨 거예요. 순수한 개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판 위에서 대리싸움을 해준 거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어떠냐면 안쪽으로 보면 그 뒷면을 까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면을
따르면 뒤쪽에 있는 개발자들은 학교나 그런 뭐 연구 집단 이런 데서 다 교류를 한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제자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동료를 심지어 감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뭐가 깔렸는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런 걸 통해서 얻으려면 개발자의 수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오픈소스가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은 뭐냐면, 사실 오픈소스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근데 뭐 모든 것들이 다 상업주의 사회에서 건전하다는 걸 좀 너무 순수하게 물러날 수는 없는데, 오픈소스가 거의 브랜드가 됐어요. 브랜드 지금 보시면 2000년대 이전에 오픈소스라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2000년 이후에 오픈소스를 말했을 때 사람들 이미지가 틀려요. 지금 현재 오픈소스는 한 2000년 몇 년부터는 거의 하나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개발자 정책을 보면 이제 인심이 저쪽인 거예요, 인심 정치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기술 집단, 자기 기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내부 기술 집단들의 반발도 있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제 세이프 랜딩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오픈소스 쪽으로 기술을 포용한 정책으로 가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명목점이 한 2008년 정도거든요. 최근에 보면 마이크 기술을 가진 전반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법제화 문제라든가 활용 문제에서 인터랙션을 잘 뿌려서 지금까지는 큰 미래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그런 아까 말한 그 회사 고유의 비즈니스 방법,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오픈소스 공동체화 이라는 방법이 별나지는 않아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해 주셨어요. 질문.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제가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진짜 개념 없어요. 아니 저 오픈소스적인 개념이 없어. 이제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개발 입문을 시작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픈소스를 쓸 때 좀 라이센스적인 문제만 좀 따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갖다 써서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개발해서 공개를 하는데 유의해야 될 점이라거나 이런 거는 오픈소스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게 없는가. 추상적이긴 한데 개념이 없어서. 정리되면 다시 질문 주세요. 10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 대표님 질문하십시오. 저분 계속 소리 내요. 예, 마이크 들게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야. 공개적으로 핀을 주시네요. 네. 친하신가 봐요. 그 유명한 강사님, 예, 그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분 어쨌든 오픈소스를 다루다 보니까 그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거나 뭔가 그것들을 이제 하고 싶으실 텐데, 뭔가 그 유지보수나 유지 관리가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 보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오픈 소스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을 포섭하고 그들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사실 목적일 텐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 일단 그분이 좀 기장이고요. 그분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픈소스, 아니 니들이 열심히 개발해놓고 공개하면 돈 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치고 정말 제대로 오픈소스 해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말 저희 회사에서 이거는 사실은 돈 버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픈해도 될 만큼 자신감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리눅스 커널이 다 오픈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들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제가 리눅스 커널을 드렸어요. 그럼 그거 뜯어고칠 수 있나요? 쉽지 않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순수하게 개발이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것들 해도 돼요. 근데 돈을 벌 때에는 무척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이 기술이 당장 끝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돈이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돈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뭔가 투자를 해서 자기들도 이용하려고 하려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남들이 안 해봤을 때 먼저 선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웹이라고 하는 웹 프로그래밍을 학교 제 구사권인데요. 94년도 들어가자마자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HTML 책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천리안 하이텔 나오늘 쓰니까 인터넷 자체가 되는 데도가 없었죠. 제가 운 좋게 충남대학교 나왔는데 충남대학교는 인터넷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 예를 들면 따따따.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세 자리 도메인은 96년도 하반기에 풀렸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HTML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불려나가서 알바하고 그걸 소주 마시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했던 거. 자바가 95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워크스테이션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까지는 자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때 책 없었습니다. 인베이드는 책 없을 때 있어요. 그때는 지금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가지고 돈을 벌 때에는 일단 분야를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지 많이 고민해야 되고 약간의 도박성도 있죠. 잘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찍는 방법은 계속 자기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발자로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저도 페이스북은 굉장히 즐겨서 하는데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해도 자기의 생각들을 페이스북으로 내놓는 것보다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실시간성이죠. 근데 개발자는 원래 곱씹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책이나 논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구글의 검색 엔진의 이 검색 정확성이 몇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의 지능은 자꾸 떨어져요. 왜 TV가 바보 상자냐면 TV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TV를 볼 때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멍하고 보는 거죠. 생각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 페이스북에 댓글 달 때 5분 이상 생각해서 댓글 다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개발자는 블로그를 많이 하죠. 정리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픈소스로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나중에 새로 나온 게 있으면 요거는 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래 될 것 같다. 이런 새로운 게 나왔을 때에는 먼저 도전해보는 거예요. 기술은 나중에 분명히 새로 또 저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변화되기 전에 미리 치고 빠지면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더라도 저희 회사도 키트를 만들어서 파는데 공개를 하더라도 쉽게 따라오지 못한 또 이 친구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따라올 시점이면 저희는 이미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관점에서 경험담에 같은 게 좀 약간 좀 제도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오픈소스 문제만은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아까 뭐 제도 정부에서 뭐 관행 문제고 그걸 처음 맡겨서 했잖아요. 굉장히 느리잖아요.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걸 주관하는 관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보시면 그런 일인지 알게 되시고요. 아마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뭐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속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산업을. 근데 누가 더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당시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얘기가 안 나요. 뭐가 답답하다고 뭐가 문제인지를 자꾸 얘기를 하다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계속 자리가 2년, 3년씩 자리가 바뀌는 담당자들이 우리를 알아주길 바라면서 불평만 하고 있어요. 정확한 제도적인 액션 없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관점에서 정립됐다고 하는 것도 도대체 액수가 얼마인지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어디 가서 했는데 간의 수공 없어. 굉장히 실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산업이라고 힘들어요. 거의 그냥 정말 주문형 간의 수공 없어. SID 한 1학년 보시면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해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 보시면 오픈소스를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오픈소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지식을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프로그램 짜는 거와 소프트웨어는 틀려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전체 소프트웨어는 실제 쓸 수 있는 제품을 시험 사용자 돈 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낼 때까지 메시클 맨너스 같은 아주 전통적인 책을 20년 전에 30년 얘기했던 그런 책을 읽어봐도 나올 수 있는 전체 10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10분의 1가 실제로 엔지니어링 코스가 들어가 코드 커스터마이징하거나 튜닝하거나 테스팅하거나 보안성을 하거나 끝까지 유지가 되는 세계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커뮤니티에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정보하는 식으로 오픈소스 할 것 같으면 전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석유관 소프트웨어 개발 석유관도 있고 개발 사무관 뭐 그렇게 만들면 말 되니 각 지자체에서 그냥 오픈소스 활용해서 수익성과 관계없이 그냥 공무원이 하는 일로 하고 또 나눠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사람은 사업대로 그냥 놔두면서 어설프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법적 검토한 것도 나온 지가 그 얘기를 한 지가 300년 얘기가 나오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나 무슨 기관 하나 만들었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개발자가 조그만 소스 하나 이용해서 뭐 하나 만든 다음에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봐야지. 그렇다고 다른 변호사도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서울대 경우 로우스쿨 막 생기면서 IT하고 전문적인 학과들이 생겨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누구한테 잘못이냐? 우리 개발자들한테 2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이 한국 소리 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좀 인식을 좀 해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저도 얘기를 드리자면 물론 개발자들 얘기를 저도 이제 그런 주의예요. 개발자들 얘기를 하자고. 근데 저도 개발자고 개발자들을 보면 개발자들의 특징은 사실은 좀 소극적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지 않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특징이라는 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좁은 분야를 깊게 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앞에 나서서 얘기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개발자의 특징은 대부분은 다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목소리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개발자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부나 이런 쪽에 목소리를 높여야 될 사람들은 개발자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은 일단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자꾸 이제 돈 얘기만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아까 드렸던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의 얘기는 단순히 어떤 돈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 수준을 얘기할 때 컴퓨터를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을 쓸 수 없는지에 따라서도 복지 수준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100 PC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 애들은 이런 얘기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픈소스에 대해서 또 약간 다른 측면을 얘기하자면 오픈소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당연히 단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픈소스의 좋은 점은 오픈소스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 단가가 줄어드는 거죠. 낮춰주는 거예요. 0은 아니지만 0에 한없씩 가까워지는 거죠. 이미 롱테일 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온 그 와이어드 편집장이 쓴 내용을 보면 거기에 프리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이미 경제학은 공짜 0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는 이미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데 그걸로 돈 버는 방법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100원의 매출을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영업하거든요. 근데 100원의 매출을 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수익이 예를 들면 1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하면 10원을 아끼면 전 100원의 매출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이용했을 때 좀 좋은 점은 단가를 낮춰서 나도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를 낮춰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약간 낮긴 하지만 버는 거죠. 근데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 소프트웨어에서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는 결국 개발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하나로 1년 버티고 이게 아니라 짧아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 프로젝트를 끝내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벌러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단가가 낮춰지면 개발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거나 소비자들은 어쨌거나 영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소비자들이 이걸 자꾸 써줄 거예요. 그럼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자꾸 써주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사라고 하면 못 사겠다 하지만 한 10원을 사라고 하면 그래 한 번은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우리들이 받아서 또 오픈소스를 하니까 더 이게 낮아져서 저쪽 아프리카 애들도 드디어 컴퓨터를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각자 인류가 좀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돈만 보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참 처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만 키면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사실 적극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창의성 문제예요. 창의적이지 못한 거죠.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었던 이 손드는 것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죠. 대학교 때는 수업도 땡땡이를 쳐요. 적극적이지 않는 거죠. 생각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게 편했으니까 암기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다양성이 없어요. 창의성은 남과 내가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고 내가 뭐가 좋은지를 자기 적성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부터 일단 주체적인 생각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도 그런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줘서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주는 거죠. 그럼 자꾸 생각하게 될 거예요. 생각하게 돼야 머리가 돌아갈 거고 머리가 돌아가야 뭔가 창의적이든 뭐든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오픈소스가 좋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꾸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만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런 쪽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그리고 오픈소스나 이런 쪽은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행사가 있는 거고. 왜냐면 관심 있으니까 예전에는 혼자서 했지만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니까 서로 모여서 야 나 혼자 하기 힘들고 나 맨날 밤새기 힘드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을 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17반 좀 하자. 만나다 보니까 친해져요. 친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또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끈끈해지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쟤네들 왜 저렇게 웃고 떠들지? 뭐야? 창문을 보는 거죠. 창문을 보니까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관심이 있어서 또 끌리게 되고 그래서 오픈소스는 커뮤니티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는 건 비즈니스라는 사람들도 자꾸 커뮤니티를 이해해야 돼요.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커뮤니티를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좀 전문용어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용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하고 싶으면 오픈소스가 먼저 이해하고 싶으면 일단 커뮤니티를 먼저 참여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옵저버가 되는 거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봐요 일단. 그래서 보다가 이거 별로 나쁜 거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저기는 재밌는 것도 나오고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오붓하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자리에서 면박도 받습니다. 아까 이 앞에 있던 친구가 사실은 저희 커뮤니티 회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뒤풀이 가면은 중학생들은 사이다 콜라를 마시고 저는 소주잔을 마시고 부딪혀가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처럼 일단 재미만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뭐 해라고 하지 않아요.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 같은 거 공략집 봐가면서 막 형광펜 그어가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네.
재미만 느끼면 알아서 레벨업되고 알아서 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를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재미를 느낄 때 가장 좋은 건 소극적인 개발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커뮤니티라고 봅니다. 커뮤니티가 꼭 저처럼 나대는 사람들은 꼭 한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막 끌어가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웃고 떠들다가 보면 아무튼 재밌었고, 그럼 다음번에 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친구도 뭣도 모르고 왔다가 한번 빠져가지고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개발자들도 적극적인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보다 더 이쪽에 잘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그러면 처음에는 뭐 비즈니스니 뭐 이런 거 다 빼고 저런 체험 모드를 일단 즐겨보세요. 즐기지도 않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만 되고 의무감에 돈을 벌고 막 이런 거 뭔가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즐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뭐 돈 벌 사람이 여기서 알아서 돈 버는 거고, 또 개발할 사람은 알아서 개발업 하는 거고, 그냥 놀고 싶으면 계속 또 그냥 놀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이런 게 좀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솔직히.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리려고 이런 행사들도 저희가 좀 계획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게 좀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으면 한번 참여해보세요.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좋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오픈 소스들이 어떻게 해서 공급된 이후에 관리되어지고 어떤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아까 AVR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하나 예시를 들면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AVR이라는 게 실제 GCC에 이제 같이 되어 있고, 아트맨사에서도 어떤 그 AVR 스튜디오, 지금 이제 아트맨 스튜디오 이제 확장되면서도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 어떤 회사에서 자사의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에 솔루션을 쓴다든지 할 때 밑에 개발자가 내가 이제 오픈 소스를 쓰겠다, 이러신 뭐 코드들도 많고 손쉬운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지만, 실제 경영층이나 어떤 다른 관리자는 IAR 같은 그런 확실한 어떤 다이너믹 성능을 주는 그런 제품을 쓰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오픈 소스가 어떻게 저희한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습작으로서 발표가 되는데, 그 습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하나의 회사처럼 완성된 어떤 주도 집단을 만들고 싶은 게 있지 않나, 이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을 일단 드릴게요. 네. 참고로 IAR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인베디드 쪽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스웨덴에 있는 컴파일 회사고요.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하고 있고, 국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1년에 한 라이센스 피만 억 단위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IAR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회사 코리아가 세워졌고요. 저희 회사가 파트너입니다. 제가 쓴 매뉴얼, IR 매뉴얼이 스웨덴 본사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IR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사실은 아까 저쪽에서 발표 내용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8비트 프로세서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코어로만 따지면 805, PRC, AVR 세 가지 종류가 예를 들면 있어요. 이전에는 805이나 PRC 계통 같은 경우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컴파일러 뭘 쓰느냐에 따라서 코드 사이즈나 최적화 용도가 달라졌어요. 근데 AVR은 차이가 없어요. GCC나 IAR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IAR 엔지니어들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컴파일러를 선정할 때 제가 대기업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가서 제가 사실은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데, 제가 얘기해 줄 때 그런 건 얘기를 해요. 대기업은 성능 때문에 GCC를 안 쓰는 건 아니고, 만약에 성능 때문에 GCC나 이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습작이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을 쓰는 50%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습작의 수준 이미,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오픈소스의 퀄리티와 지금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아마 이제 그 질문하신 분들 조금 생각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GCC를 쓰게 되면, 오픈소스를 쓰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의 고민을 하는 업체는 대부분 큰 기업일 거예요. 그리고 큰 기업들은 솔루션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GCC는, 오픈소스는 세상의 모든 기술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오픈소스는 잘 쓰면 너무 좋죠. 문제는 잘 써야 돼요. 쓰는 사람이 똑똑하게 잘 써야 된다고요.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이 100% 나오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거에 대한 답변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어떻게든 잘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다. 또 기업체에서 나는 잘 쓸 수 있는데 위에서는 어쨌거나 나를 못 믿는다. 그러면 돈 주고 사야죠. 왜냐면 돈 주고 사면 성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사면 사는 업체한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바로 전화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은 전화 때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메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나 윗분들은 일단 전화를 해보라 그래요. 급하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지 성능이나 수준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픈소스는 솔직히 말하면 잘 써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잘못 쓰면 정말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업체의 성격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저도 봤을 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IER이라고 하는 성형수를 좀 쓰라고 해요. 그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GC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BL 하나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근데 기업체 내부에서는 801을 쓸 수도 있고 PIC를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IEM 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 틀리고 또 하나는 쓸 때에도 잘 써야 되는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이제 공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예전에 했던 커뮤니티에서 했던 이제 말씀이라고 좀 드려보면은 개발자가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예시가 되는 게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로 이제